안녕하세요. 웰스 피부과 이원시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세 번째 써마지 FLX 장비를 구입하게 돼서 그 오픈 박스와 더불어 써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들어온 써마지 세 번째 써마지 기계입니다. 일단 이렇게 화면 보호 비닐을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세 번째 FLX를 구입하면서 이렇게 예전에 한번 되돌아보니까 저희가 총 구매했던 써마지가 NXT 써마지, 그 다음에 CPT 써마지를 두 대를 샀었고, FLX가 2008년도 10월 달에 이제 한국에 런칭이 되면서 2018년도 10월 달에, 그래서 그때 이제 런칭 되면서 저희가 한 대를 구입을 하고 1년 뒤에 또 한 대를 구입해서 두 대를 이제 2019년부터는 두 대의 FLX 써마지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병원을 이전을 하면서 새로운 원장님들도 또 모시게 되고, 그래서 현재 저희 웰스 피부과에 근무하시는 원장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총 6분이 계시거든요. 모든 원장님들이 써마지를 다 이렇게 잘 하시기 때문에 찾으시는 환자분들도 많고, 그래 원장님들이 이제 동시에 진료를 보는 시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예약을 잡으려고 하면 써마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두 대밖에 없다 보니까 예약에 조금 이제 차질이 좀 생기고, 고객님들이 이제 대기하는 기간도 좀 길어지고 하는 불편함들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또 세 번째 FLX 써마지를 다시 도입하게 됐습니다. 뭐 전체로 놓고 보면 뭐 한 4,000 케이스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뭐 FLX 써마지가 현재 2,000 케이스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이제 써마지를 보면 예전에 CPT 초창기까지는 써마지가 또 이렇게 이런 대중적인 시술이라기보다는 아주 일부의 분들이 하는, 뭐 가격도 굉장히 고가였고 그때는, 그래서 대중성보다는 일부의 고객들이 하는 이런 시술이었는데, CPT가 출시되고 한 몇 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게 써마지의 인식이 이제 대중 인식이 좋아지면서 가격도 조금 이제 조금 부담이 조금 줄어들고, 그래서 써마지를 이제 하시고자 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아져서 CPT를 저희가 두 번째 CPT를 도입하는 시점부터 써마지 시술 받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급증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FLX 써마지부터는 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화된 시술 중에 하나가 되면서 케이스가 급증하게 됐죠. 저희는 뭐 사실 수익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객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환자분 한 분이 와서 지불하는 비용이 높을수록 사실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병원에서는 좋긴 한데, 저희는 또 뭐 물건을 파는 또 그런 거하고는 조금 틀리잖아요. 저희는 의료라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는 사실 조금 울세라도 그렇고 써마지도 그렇고 웬만하면 환자분한테 가장 필요한 만큼만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은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고객분들이 인정을 해 주셔가지고 한번 오셨던 분들은 또 만족을 하고, 뭐 저희가 이제 뭐 보통 대충 고객분들의 이제 피드백을 한번 들어보면 효과도 좋고, 효과가 좋아야지 일단 계속 반복적으로 하겠죠. 효과를 떠나서 또 여기는 뭐 과잉 진료를 하지 않는다.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수익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면 왔을 때 많은 샷수를 권하게 되면 수익적인 부분이 당연히 좋아질 건데, 저희는 뭐 그렇게만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단기적인 측면을 본다기보다는 다른 원장님분들 혹시나 이제 뭐 써마지나 울세라 장비를 도입하시려고 이제 생각하시는 뭐 분들 계시면 조금 장기적인 포석을 두고 만족도와 더불어 이게 이제 환자인데 사실 뭐 써마지 울세라 예전에 비해서는 시술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피부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뭐 단회성 시술 중에는 제일 고가에 해당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뭐 저렴하기는 하지만 부담스러운 가격인 건 또 맞거든요. 그러니까 또 너무 이게 또 고객들한테 부담이 많이 되면 또 시술을 계속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안정성이 일단 확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효과도 이제 확립이 돼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은 자료들이 이제 나와 있고 뭐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장비니까 뭐 전 세계 뭐 각 지역에서의 데이터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 어떤 시술을 할 때는 뭐 효과면도 중요하지만 이게 얼마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술인가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저가 이제 의사잖아요. 의사들이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조금 더 편안하게 이제 권할 수도 있고 이걸 또 받아드셨던 분들도 뭐 크게 부작용 없이 편안하게 받으면서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날수록 이걸 받았던 경험을 했던 환자 고객들이 점점 이제 누적이 되니까 뭐 써마지 시장은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면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이제 잠깐의 인기로 막 이렇게 히트를 쳤다가 사라지는 이런 장비들이 많이 있긴 한데 뭐 그런 측면보다는 이게 조금 롱런 하면서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보통 이제 뭐 써마지나 울세라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병합을 해서 뭐 요즘 보면 뭐 레이저 방식 뭐 주로는 이제 IR 뭐 그 사용하는 뭐 레이저 방식의 그게 뭐 사실 최근 나온 뭐 그 장비들은 개념은 아니고 이미 예전에 사실 써마지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시술 비용이 너무 고가니까 조금 더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계 종류들로 이제 뭐 그 레이저 방식을 사용하는 뭐 타이트닝, 뭐 리프팅 장비들이 꽤 여러 종류들이 나왔는데 뭐 보면 그런 장비들이 이제 뭐 또 잠깐 인기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또 반짝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뭐 있었던 것도 기억 안 날 정도로 또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새로운 장비가 또 나왔다가 없어지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이런 리프팅이나 타이트닝, 뭐 스킨 타이트닝에 있어서 메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는 잘 주지 못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근데 요즘 이제 뭐 써마지나 이런 거 하고 이제 병합을 해서 하면 뭐 조금 장기적인 효과는 써마지나 울세라로 가져가고 뭐 초기에 이제 조금 반짝하는 효과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써마지 울세라를 뭐 자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간격을 두고 하니까 그 중간에 한 번 정도씩 부스트업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같이 이제 병합을 하는 거는 뭐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뭐 큰 카테고리로 보면 이제 모노폴라 방식의 고주파를 사용하는 그 스킨 그 안티에이징 그 기기들이잖아요. 그게 뭐 원조가 사실은 써마지고 뭐 국산 장비들이 뭐 예전에 이제 뭐 올리지오라는 장비가 나오고 그 최근에 보니까 이제 비슷한 장비들이 뭐 한 3-4가지 정도가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울세라의 경우도 그런데 울세라도 사실 울세라가 나오고 나서 한국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한국 장비들이 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이런 쪽의 시장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써마지를 이제 모방한 이런 한국 장비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써마지 시장이 작아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장비들은 뭐 이제 시장에서 그 고객들에게는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노폴라 고주파를 이용한 이런 안티에이징 치료에 입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입문을 해서 경험을 해보고, 나는 좀 더 좋은 걸, 좀 더 이제 알려져 있는 고급화된 장비를 사용해 보고 싶다는 욕구들이 분명히 사람들은 그런 욕구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고급 차들도 보면 벤츠 같은 경우도 A 시리즈부터 S 시리즈까지 이렇게 쭉 대부분 입문할 때는 A 시리즈는 C 시리즈로 입문을 해서 타다가 이 차에 대한 만족도가 있으니까 다음에 E 클래스나 뭐 S 클래스는 뭐 이렇게 이제 다시 찾게 되는 뭐 그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했을 때 한국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나옴으로써 오히려 이 써마지 시장도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써마지는 사실 예전부터 그 팁 표면에 여러 가지 이제 센서를 장착을 해가지고 뭐 접촉 센서,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체크하는 센서, 뭐 이런 것들 이제 안전 장치로서 이제 그걸 도입을 해가지고 이미 뭐 십수년 동안 그 장치를 이제 사용을 해 왔잖아요. 근데 뭐 그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모노폴라 에너지를 사용할 때 사실 제일 뭐 주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 너무 과다한 에너지가 들어가가지고 뭐 히팅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제 화상 입는. 써마지도 사실 옛날 초창기 때 뭐 1세대 써마지 같은 경우는 뭐 조금 강한 에너지를 사용해가지고 뭐 화상을 입는 이런 경우들이 케이스들이 꽤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써마지 회사가 이제 뭐 기술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의 바탕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는 써마지는 우리가 의사가 이제 시술을 할 때 이렇게 했을 때 화상을 입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산 장비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이제 데모를 조금 여러 번 받아보고 하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끊어주는지 아니면 뭐 그런 센서 부분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술하는 입장에서는 뭐 에너지를 조금 안전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약하게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효과가 조금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강하게 하는 거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너무 강하게 하는 거는 사실 그 조직에 이제 데미지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뭐 일종의 이제 그 열 손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써마지를 열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열 손상을 일으키는데 그 열 손상을 많이 일으키면 조직이 이제 데미지가 많이 가해지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약간의 이제 흉조직 같은 변화 그런 것들이 저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옛날에 초창기 때 저는 뭐 1세대 써마지부터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는 프로토콜 자체가 샷수는 적고 굉장히 이제 강한 에너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뭐 1세대, 2세대 써마지까지만 해도 통증이 무서워가지고 권하기 힘든 시술 중에 하나가 이제 써마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게 권하고 싶어도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게 아픈 게 너무 힘들어 하니까 사실 뭐 저희는 또 수면마취 하고 그러지 않아서 좀 뭐 막 권하기 힘든 시술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조금 그때도 그래도 그걸 참으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강하게 이제 반복적으로 하신 분들을 보면 약간 이제 스킨 텍스처가 피부가 반질반질하고 좋긴 한데 약간 이제 이게 부드러우면서 좋은 피부가 아니고 이게 땡땡한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인공 피부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들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강한 데미지를 이제 많이 주게 되면 조직이 약간 흉살 변화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너무 강한 에너지를 주는 것보다는 적당한 에너지, 저는 보통 뭐 한 3.0 레벨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물론 이제 뭐 남자들처럼 뭐 피부가 되게 두껍고 이런 경우는 에너지 레벨을 뭐 한 4.0까지도 올려 쓰기도 하고 그러지만 평균적으로는 보통 3.0 레벨을 사용을 하죠.